대한민국 특급 MC 합덕도 청년합도 느낌 있는 남자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에 국정과제에서 정말로 큰 성과를 내신 것에 더해서 우리 충남 도정을 맡으시면서도 충남 도정의 새로운 기원을 열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기 도정을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 충남 도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베껴서 우리 경기도에 도입도 했는데,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 14년 하셨나요? 14년 중에 12년을 보건복지위를 했습니다. 12년을 보건복지위를 했다. 다른 상임위를 눈보지 않고 정말 앞만 바라보고 저출산, 보건의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를 그 장면에서 어떤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지 12년 동안 지켜봤다. 그래서 양승조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에 대권에 도전하신 우리 충남의 지도자, 우리 민주당의 마태형,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쑥쑥 성장할 우리 양승조 지사님의 출판기념일을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시민과 양승조 팬클럽과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 가득 채우신 여기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네, 양승조 지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뒤에 의장, 우리 세종시의 오늘이 있게 한 가장 그 뜻 크게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양극화라는 측면에서는 칠레와 결코 우리 상황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 1%가 25.9%의 자산을 갖고 있고 10%가 66%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하위 50%가 가진 총자산은 얼마로 발표했을까요? 불과 2%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하위 50% 대한민국의 총 가진 자산이 2%였다는 대한민국 극심한 불평등도 앞으로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세계 거기까지 당당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 당당하게 원조 대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GDP가 1953년도만 해도 67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2,000달러에 달한 당당한 대국입니다. 이런 경제 대국이고 K방역으로 성과를 높이는 우리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에서 내면을 뜯어보면 믿기지 않는 통계가 너무나 많은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 통계청에서 19년 11월에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본인 세대에서 본인이 사회 경제 일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임미리 교수님,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50%, 55%는 좋은 나라죠. 불과 정부 통계가 22.7%만이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본인의 사회 경제주의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망이 없다. 한마디로 계층 상승 사다리가 없다. 답하면 얼마나 될까요? 65%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월달 2020년 3월달 발표를 보십시오.
신경이는 한번 꼭 살펴보세요. 그 통계를 보면 무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무려 답하는 청년 80%가 대한민국 땅을 헬조선이라고 했습니다. 헬조선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스님. 우리 아들딸은 80%가 헬조선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수저인이 존재한다, 수저가 있다 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85%였습니다. 그럼 본인은 무슨 수저에 속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흑수저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70%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80%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흑수저라고 70%가 답한 대한민국 이 청년들이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려 75% 정도의 청년들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답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내국인 여러분, 청년들의 75%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대한민국, 여기에 대한민국의 65% 정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다는 대한민국, 여러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통계만 해도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극심한 사회국가 해줘야 됩니다. 바로 앞에만 나오면 아파트 숲이 있는데 지천에 깔린 게 아파트 주택인데 대한민국 가구의 2034만 가구인데요. 주택은 무려 97만 채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888만 가구입니다. 서울 집값은 11억이 평균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무주택자 비율이 43.7%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사람은 어떨까요? 비정규직 한 740만 정도 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36%가 넘습니다. 이분들은 월 평균 급여가 171만 1,000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38%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48%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비수도의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얻는 겁니다. 국민의 65%가 희망이 없다고 답을 하고 청년의 75%가 여건이 없다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저는 이런 사회 양극화를 반드시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양승주가 여러분과 함께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산다고 해도 1년에 자살하는 사람만 13,0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까는 사람이 OECD 국가에서 1등을 2002년부터 17년이 되고 19년 할까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대한민국 국민의 65%가 희망이 없다고 답을 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오죽하면 75%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 할까요? 정치개혁, 검찰개혁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제도개혁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좌절과 시기에 빠진 것은 더 중요한 국정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용준 기자님 대한민국 출산율이 몇 등이나 될까요?
우리 한정 회장님 잘 맞춰주셨어요. 작년 세계 유엔 인구기구에서 세계 198개 국가를 상대로 인구 출산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한정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198개 국가 중에서 198등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대한민국 한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소멸할 줄도 모른다가 아니라 99% 소멸한다가 아니라 100% 소멸하는 게 대한민국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재앙이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여기 순천한데 원장님이시지만 작년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문을 닫은 게 전국적으로 154개나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도 많이 계시지만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1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많은 대학에서 미달대학과 미달학교가 속출했습니다. 민망한 말씀이지만 광주 전남에는 정원을 채운 대학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경상도 대부분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해서 많은 대학이 미달학과가 미달대학이 속출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금년에는 대학 정원 대비 입학 가능 자원 인구가 18,000명 정도 부족했지만 불과 3년이 안는 2024년에는 정원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정원 대비 입학 가능 자원 인구가 12만 명이 부족합니다. 정원을 3년 내에 급격하게 감축하지 않는다면 영남과 호남을 넘어서 대전을 넘어서 천안을 넘어서 경기 남부와 경북까지 미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달 상태가 한 5년 7년 가면 대한민국 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겁니다. 지방 것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을 닫으면 지방 공도화는 가속화되고 결국 지방 소멸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런 저출산의 재앙 우리한테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민족의 소멸이 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민족의 소멸로 가는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부양받는 세대보다 부양하는 세대가 더 적으면 어떻게 부양할까요? 우리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합니다. 나라로 전체를 보면 우리 청장년층이 어르신들 부양해야 됩니다. 근데 부양받는 어르신이 부양하는 청장년보다 더 많습니다. 15세에서 64세에는 생산 가능 인구 이게 2055년 가면 세계 꼴찌간입니다. 2045년 가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 1위가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 가능 인구 꼴찌 노인 인구 비율이 1위라면 그 나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당장 우리한테는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강훈식 위원장님, 이정면 문희석 의원님 이시고 어기 위원장님 계시는데 한번 종합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대는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해서 세금을 내는 인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죠, 회장님? 건강보험료 내죠. 제대로 세금을 냅니다. 이런 20대에 비해서 10대가 어느 정도 인구 차이가 나냐? 무려 200만 이상의 인구 차이가 나는 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20대 취업률 50%만 봐도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사람, 건강보험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금 2월달 833조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이 이 상태로 가면 2057년에 마이너스 124조가 됩니다. 58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국민연금을 개편해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지금처럼 개선하지 않는다면 2058년 가면 지금 3대 대한민국 연금기금이 마이너스 124조가 됩니다. 이렇게 저출산의 재앙은 우리한테 하나하나 다가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 민족을 어디라고 그럴까요? 어디라고 그럴까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이런 심각한 저출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 있을 때 19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의원 연구문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정과제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선이 안 됐습니다. 민족의 소멸로 가는 저출산 문제야말로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양성들은 사회 양극화를 살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나가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서 IQ 준충난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여러 문제가 있죠. 고령화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극심한 사회 갈등입니다. 극심한 사회 갈등이에요. 여러분 저도 의원했지만 KBS 9시 뉴스, 지상파 9시 뉴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대방 대표들 고소장 들고 고발장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잘 보시나요? 네. 많이 보셨죠? 네. 낯설은 풍경이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에요. 이렇게 정당은 극심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같은 하늘에 살지 않을 것처럼 극심한 대결과 분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당만 그럴까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지금은 남녀 간의 갈등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갈등을 사회적 비용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을 경제적,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최하 1년에 82조 내지 126조 원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 비용을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대립, 치열한 갈등과 대결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연대하고 상생하고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1.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 50% 이상의 수도권에 집중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당연히 11.8%에 불과한 대한민국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밀접되어 살다 보니 당연히 주택 문제, 공해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문제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 비수도권은 어떨까요? 우리 충청남도 모군을 보면요. 어떤 분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딱 97명이었어요. 97명. 97명이 태어났으니 산부인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일까요? 477명이래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은 앞으로 30년 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어떤 분은 17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913명이래요. 그런 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비단 충청남도에 있는 분만 그럴까요? 우리는 양반입니다. 양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고용정보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6개의 시군구 중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105개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도권은 집중을 해서 비만으로
죽을 지경이고 우리 지방은 빼빼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저 양성면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이런 극심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날로 약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4년의 의정활동가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도시장으로서 직접 실감하고 체감하는 이런 극심한 불균형 발전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래서 양승루가 여러분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자, 그런 의도를 갖고 출마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출마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충청권 정치인이, 제가 충청도에 터잡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충청도만의 이익을 지키자, 충청인만의 이익을 지키자,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데 충청도의 이익도 지키자, 충청의 인의 이익도 지키자. 최소한 차별받는 게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면 저는 당연히 충청권의 뿌리박은 정치인으로서 그 차별을 시정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충청인의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우리 충청도, 충청인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자는 거예요. 균형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예컨대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혁신도시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전과 분리를 위해서 KBS 방송 중국이 없었습니다. 또 한때는 서해선을 서울까지 가는데 갈아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데의 저항보다는 공항이 충청남도에 없는 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509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타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절차를 따라야죠. 하지만 새만금 공항 7,700 정도 들어갑니다. 울릉도공항 한 6,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산 가덕도공항은 지하 8조에서 28조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죠. 충청남도 민항, 서산 민항, 충남 민항은 509억 원에 불과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561분에 밖에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여야를 통과하실 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돼야 되죠. 그럼 국가균형발전 되는데 충청남도 민항, 서산 민항도 가덕도 신공항에 똑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왜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충남 민항에 대해서 충청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충남 민항의 건설도 함께 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저도 충청인의 이익, 충청도 도민뿐 아니라 충청 이익을 위해서 한 주장도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여기에 민주당 아닌 분도 많이 계셔요. 그죠? 민주당 아닙니다. 많이 계십니다. 저 잘 알고 있고 정말 민주당 지지하자는 분도 너무나 존경과 감사해드립니다. 정말 한 분 함께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다수표를 얻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총 39만 표로 승리했습니다. 충청도에서 40만 표를 이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57만 표를 승리했습니다. 26만 표를 충청도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쉬웠던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재인 후보는 103만 표를 줬습니다. 충청도에서 33만 표를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대한민국 정치적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충청도에서 다수표를 얻는 후보와 다수표를 얻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리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의 재정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충청도에서 최소한 한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의 진영을 구축하자.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자. 그런 뜻에서 또 출마했던 점을 민주당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양승주가 왜 출마했느냐? 기본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위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국가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자. 그리고 세계 꼴찌 출산율을 극복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자. 또 국가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자. 이러한 뜻을 출마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출마에 관해서 정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이장수가 따라갈 정도로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답변 주기 바랍니다. 전부 다 동의하시죠? 전부 다 동의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저 양승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양승주와 우리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절박한 문제에서 누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양승주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승주는 여러분 덕분에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충남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에 국회 보건국정과 당에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이 정도 한다면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국가 경영을 맡겨도 과히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히 부족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살아온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국회에서 먹고 국회 이전에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저 양승주가 엉망으로 살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엉망으로 살았나요? 아니요. 아니면 우리 보통 사람과 함께 나름대로 바르고 원칙과 정도를 지켰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과 표현 낫지 않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제도자 나름대로 보통 사람 수준이지만 바르게 살아왔고 원칙과 정도를 지킨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맞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발전에서 적당하다고 보는데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과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통합하고 함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사는 것도 커다란 덕목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석가님처럼 살았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평균 정치 한 사람의 평균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함께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질과 능력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다,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또 대부분 또 같은 고향이 많으시죠?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은 가수면 뭐라 그래요?
이미경 의원이 뭐라고 그래? 다음치 말아 그래죠? 가격이 틀린다면 다른 물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자질, 경험과 살아온 과정이 최소한 같은 값이다. 어떻게 따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를 선택하는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전혀 사리에 어긋남이 없고 상식에 맞는 판단이 저는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를 선택합니다. 왜 또 이분을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요? 왜 멀리서 찾아요? 가까이서 사람이 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본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판단이 우선일까요?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가 우선일까요? 저는 제가 길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다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100%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다면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동의하시죠?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죠?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가 대상이 홍길동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살이가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예요. 내 새끼예요. 내 고향 사람이에요. 친구고 친지예요.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가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을 선택했다. 그럼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를 선택했는데 그럼 홍길동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일당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한민경자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당천이요? 일당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왕지사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인데 도와주려면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람 있게 도와주려면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값을 다운치마에 대해서 일당백 일당천으로 남인간 도와주는 것이 저는 인지상정이다. 그게 보통사의 상식 판단을 잡는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인 홍길동 지금은 지지율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밖에 계신 분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일당백은 얼마일까요? 10만 명입니다. 1000명이 일당 천하면 어떨까요? 100만 명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 일당 천의 기계로 일당 천의 자세로 남은 기간 함께 한다면 열흘 안에 이 판도가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같은 것을 다운치마 홍길동이 분명히 승리할 승리를 함께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홍길동을 위해서 같은 가수는 다운치마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자체가 일당 백의 정신으로 일당 천의 정신을 하고 여러분이 또 나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과 친척과 친지들에게 일당 10의 역할, 일당 100의 역할을 한다면 뒤집어지는 것은 저는 불과 열흘이 안 돼서 뒤집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브라보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하고 혁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위해서 더불어 열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투성 문제를 풀어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극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일당백의 기거, 일당천의 기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더불어 열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을 여러분께 요청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동의하시다면 하늘한 박수 함성으로 답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가 같은 가수는 뭐라고 해줄까요? 우리 신경이 의원이 뭐라고 할까요? 가셨네. 같은 가수면 다운치마 해야 된대. 그 대상이 홍길동이든지 장기선이든지
저는 같은 말씀을 다홍치마가 인지상정을 해석합니다. 이런 홍길동을 기광지도 도와주러 맘먹었다면 저는 일당배 일단 청해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호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같은 가시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같은 가면 힘을 모아서 다홍치마 해주시죠. 그럼 일당 아니면 100일 할까요? 1000일 할까요? 1000 하겠습니까? 1000이 맞다고 좀 한다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80 어르신도 많이 계셔요. 우리 한민교 읍장님 80 혹시 넘으신 어르신이세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가 어르신들도 죄송하지만 힘을 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충청도 경상도 불문하고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길을 모아서 한번 구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길을 모으셨나요? 네! 길을 모으셨어요? 네! 자, 함께 마지막으로 길을 모아서 함께 힘차게 일치합시다.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칠까요? 네!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일당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